네, 오늘 점심 먹고 시장의 출렁임이 심상치는 않았는데 시장의 핵심 포인트들 오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텔레그램 자료로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키워드 첫 번째는 불패 신화입니다. 부동산이 불패 신화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국내 증시에도 그 테마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싹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업황이 바닥을 통과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한 섹터가 있습니다. 업황과 관련 종목들 얘기 준비를 했고요. 오늘 12월 잠정 수출 데이터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실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되는 만큼 정리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강남 고속터미널 부지 개발로 천일고속과 동양고속의 상한가 랠리 우리의 눈으로 봤었죠. 오늘 이 대규모 부지를 보유하거나 개발 중인 회사들이 그 흐름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토지 테마주가 시장에 등장을 한 건데요. 주식 스타그램이라는 텔레방에 종목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서부 T&D입니다. 28,000평의 신정동 서부트럭 터미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개발 착공에 들어가는데 아파트 999세대, 물류창고, 쇼핑몰이 다 들어갑니다. 지금 장부가 대비 큰 폭의 개발 이익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오늘 토지 테마주로 떠오른 종목들이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제가 텔레그램에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재미나이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료와 함께 보시죠. 다음 두 번째로는 롯데칠성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말에 난 기사가 오늘 다시 부각이 됐는데요. 롯데칠성은 서초동에 부지가 있는데 12,799평에 달하는 규모고 과거 음료 공장 자리입니다. 지난 2000년 공장을 이전하면서 물류창고와 영업소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강남역과 교대역 사이 강남대로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약 4조 원대 가치의 금싸라기 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림 지주도 있습니다. 100% 자회사인 하림 산업을 통해 양재동 부지의 물류, 주거, 업무 등을 결합한 복합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에 서울시의 최종 승인을 받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자료를 보시면 사조산업, HDC, 현대산업개발, 일심방직, 그리고 HS화성과 대성산업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을 포함해서 부동산 및 토지 가치가 부각이 되는 종목들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받게 될까라는 얘기가 오늘 텔레그램 방에서 상당히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하나 더 재밌는 짤을 보여드리면 부동산 3대 장입니다. 오늘 테마가 워낙 핫하다 보니 이런 짤도 텔레그램 방에 많이 공유가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시장 변동성에 좀 힘드실 수도 있지만 한번 웃고 넘어가 보시라고 자료 보여드렸습니다. 네, 앞서 언급드렸던 토지 테마주들 전체적인 주가 분위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오늘 다 일제히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죠. 하림지주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대성산업도 오늘 또 한 번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7,7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토지 테마주들이 정말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시장 안에서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입니다. 건설기계의 업황을 오랜만에 얘기해 볼까 합니다. 기사 헤드라인이 건설기계 업황 기지개 합병과 투자로 반등 준비한다인데요. 이쪽 업황이 최근에 수출 회복세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인프라 투자 재개와 북미 신흥국 수요 회복이 맞물리면서 수출이 살아나는 분위기고요. 여기에 국제적으로 광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아프리카 등에서 금광 채굴 열풍이 불고 있다는 점도 수요 확대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내 대표 건설기계 업체인 HD 현대건설기계와 두산밥켓은 각각 계열사 합병과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불리고 체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는 잘 아시다시피 내년 1월 1일부로 HD 현대인프라코어와 합병한 법인
HD 건설기계를 출범하고요. 두산밥켓 역시 외형 확장을 통해서 성장 동력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독일 글로벌 건설 장비 업체인 바커노이슨 인수를 통해 북미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유럽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기 위한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건설 경기가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고 내년부터는 수주와 가동률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는 적혀 있지는 않았지만 금리 인하로 건설기계 장비가 또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본 기억이 나서 제가 다시 한번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건설 장비가 워낙 이제 비싸다 보니 대부분 할부나 리스로 많이 사잖아요. 금리가 내려가면 장비를 사는 또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긍정적인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대장은 HD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HD 현대인프라 코어인가 봅니다. 오늘 주가가 말을 해주고 있고요. 동반 5%대 강세 흐름입니다. 두산밥켓도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진성TC도 건설기계 안에서 중소형주로 분류가 되는데 오늘 주가 2%대 오름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텔레방입니다. 오늘 12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잠정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하나하나씩 정리된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반도체 쪽입니다. 디램 수출 데이터와 판가 역시나 증가했습니다. 분기 단위 물량 증가와 이 과거의 판가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종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낸도 쪽 수출 데이터 역시나 견조했습니다. 소부장 쪽에서는 실리콘 파츠, 판가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TCK, 하나머티리얼즈, CMTX가 있고요. 삼성전기, MLCC 수출을 보면 레벨업된 판가 유지가 되고 있고 전년 대비해서 성장도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인바디의 주가가 강하죠. 수출 데이터 리스트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체성분 분석기 수출이 개선이 됐고 B2B 외에 B2C로 네이버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모멘텀 오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헬스케어 강화로 인바디가 수혜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리튬 전지는 수출 물량 증가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ESS 미국향 수출 판가가 전분기 대비 17% 개선되면서 수요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숫자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SC와 리노공업은 판가가 지난 분기보다 14% 증가하면서 수요가 확인이 되고 있고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PCB 쪽도 수출과 판가 상승 추세였습니다. 관련주로는 심텍, 대덕전자, 이수페타시스가 대표적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CCL, 프로브카드도 수출과 판가 역시나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HRSG, 즉 배열회수 보일러 수출과 가스터빈 수출 견조했고요. 조선은 엔진과 본행제 수출이 좋은데 수출 데이터가 계속 견조한 종목들은 실적 발표 때 참고를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면 수출 데이터는 교보 권우정 애널리스트의 코멘트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네, 텔레방 이동을 해봤는데요. 오늘 이제 라면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양식품의 주가는 반응이 없는데 올해 4분기 밀양 2공장 가동률 상승과 미국의 가격 인상 효과 그리고 내년부터는 미국 중심의 물량 확대 스토리가 여전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실적 모멘텀 유효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출 데이터 관련 종목들 현재의 주가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바디가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네이버와의 협업 강화 소식이 주가 상승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6% 넘게 오르고 있고요. 그 외 종목들은 일단은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번 수출 데이터 확정치가 나와야지 더 자세히 알 수는 있겠지만 4분기 실적 발표에 있어서 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슈들 모두 만나봤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동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불러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투자 뉴스나 재료들 중에서 뭘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이 좀 혼조세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강조했었던 이 비만 치료제 기업도 계속 올라서고 있죠. 네, 일동제약도 급등하고 있는데 사실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 같고 이 산트럴리의 주인공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또 일동제약과 함께 이 비만 치료제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들을 또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고 관련 종목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지금 이 불을 지핀 게 어제 화이자가 중국의 비만 치료제 기술을 또 거의 2조 8천억, 거의 3조 가까이 주고 또 인수를 했죠. 화이자가 이제 메세라 같은 경우도 최대 14조 원대를 주면서 인수를 했던 건데, 중국의 비만약 라이선스까지 또 계약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화이자의 어떤 비만약에 대한 발걸음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정말 이 인수합병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 건데, 실제 이번 주만 봤을 때도 지금 미국의 웨이브 라이프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 주사용 RNA 치료제로 만든 이 비만 치료제를 딱 한 번 투여해서 3개월 동안 지켜봤더니 3개월에 체지방이 4% 감소했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주가는 3배가 급등했고요. 스타트라피스 같은 경우는 경구로 투여 가능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주가가 2배, 또 많게는 3배까지 급등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미국 기업도 그렇고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급등하고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일라일리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바이오 기업 최초로, 그러니까 제약 기업 최초로 또 시총 1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만약이 잘 팔리고 있고 이번 연도만 하더라도 이 GLP-1계의 비만 치료제가 한 100조 가까이 팔렸는데 5년 뒤에는 이게 경구용으로 바뀌면서 시장 자체가 300조로 클 거로 전망이 되고 있죠. 하다 보니까 시장은 워낙 커지다 보니까는 이와 관련된 임상 데이터, 그러니까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일라릴리아, 이 노보노스크의 그 어떤 비만 치료제보다도 더 좋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또 비싼 가격대에 이 기술 이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것 중에 있어서 아마 산트럴의 주인공은 비만 치료제 기업이 될 것 같고요. 일동제약도 급등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급등할 종목도 오늘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바이오 쪽에서 한 종목 골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접근해 볼까요? 네, 지금 현재 가격이요. 88,900원인데 D&D 파마텍을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사실 이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막 2만 원대에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실제로 이제 화이자가 메스테라를 인수하면서 메스테라에 들어가 있는 비만 치료제 기술이 이 D&D 파마텍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도 꽤 많이 급등이 나왔죠. 다만 지금도 추가 상승이 충분할 수 있어서 또 다시 한번 드리는 건데 일단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갖고 있고 화이자의 자본력이 들어오면서 그 임상의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훌륭한 임상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은 화이자의 자본력이 붙으면서 어떤 그 임상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실제 이제 DD01이라고 하는 이 메시 치료제 같은 경우도 임상 이상의 진행 중인데 실제 이 메시 치료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사 이상 관련된 이 지방 관련 치료제인데 지금 뭐 위고비 같은 경우 운동 병용 치료로 승인나 있지만은 실제 이 메시 치료제로 승인나는 게 없거든요. 실제로 이 메시 치료 효과가 있을 때는 이 블루오션 시장에 진입하는 거라서 거의 뭐 블록버스터급의 어떤 시장 기대가 되는 건데 실제로 이상 결과를 미국 간학회에서 발표했는데 이 미국 간학회에서 구조를 발표했다는 것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거거든요. 그만큼 이 빅파마에 관심이 크다는 이야기고 이 데이터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메시 치료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D&D 파마에 주목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간학회뿐만이 아니라 다음 달에 있을 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발표 기업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소기업 치고는 이 D&D 파마텍이 처음 발표를 하는 거라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 실제 이 발표 부분에 있어서 또 이 메시 치료제에 대한 임상 데이터, 최종 데이터를 갖고 또 JP가 직접 발표하기 때문에 아마 이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이 D&D 파마텍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오늘 일동제약이 이제 정고점을 넘어서 급등하고 있지만은 이 D&D 파마텍의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단기 목표가로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11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8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동제약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어제 소개해 주셨던 올릭스 그리고 일동제약까지 리뷰 들어볼게요, 매니저님. 네, 올릭스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비만 치료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 비만 치료제 중에서 GLP-1계열의 비만 치료제가 거의 100조각에 팔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살 빼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이 근육량까지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잡아줄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올릭스라든가 이런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근육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 현존하는 가장 많이 팔리는 비만 치료제의 약점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사실 병용 치료도 가능하고 단독 치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데이터가 기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올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라일리에서 기술 유전을 해가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임상 속도도 상당히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올릭스 한번 기대해보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지금 꽤 많이 올라서고 있는데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이미 이와 비슷한 기술 중국이 약간 이 화이자가 이 중국 기업에 거의 3조를 주고 인수해갔는데 이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일당 결과까지 나와 있는 거라서 만약에 중국 기업과 비교했을 때 이 3조 이상의 가치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1조가 좀 넘어간 거죠.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일동제약도 시가총액 2조까지는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 주가를 5만 원까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 잠깐 나고 무료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잠깐 나고 무료 방송에서 이런 비만 치료제 종목들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딱 몇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만 치료제 기업하고 또 우리 이 빅테크 기업들 반도체까지 한번 정리해 드릴 거니까는 오늘 잠깐 나고 4시에 있을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